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며 도발한 지 하루 만에 한국과 미국이 B-1B 전략 폭격기 등 미국 전략 자산을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을 펼쳤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의 도발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하며 유엔 안보리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에서 강진 발생 14일째인 현지 시각 19일 저녁 수색과 구조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기적 같은 생還소식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구조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진 상황에서 튀르키예 당국은 생존자를 지원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를 하더라도 부결될 거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는 24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되지만 최소 1, 2년은 전쟁이 더 계속될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쟁 종식의 실마리를 기대한 미넨 안보회의도 성과 없이 폐막한 가운데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의 전투기 지원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전직 장관과 교수, 스포츠 기자에게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돌린 골프채 판매 대행 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여 명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는데 해당 업체는 오해가 있었다며 경찰에 충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의 ICBM 도발 하루 만에 한국과 미국이 미국 전략 자산을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을 펼쳤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공군 F-35A와 F-15K 전투기, 미 공군 F-16은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하는 미 B-1B 전략 폭격기를 호위하며 연합 편대 비행을 하는 방식으로 어제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어제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양국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해 동해상에서 합동훈련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3대와 미군 B-1B 전략폭격기 2대, F-16 전투기 4대가 참가했습니다. ICBM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적대적 행위에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사실상 추가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도발과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이후 23일 만에 담화 발표의 주체로 나섰습니다. 김 부부장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동에는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남한을 상대할 의향은 없다며 우리의 대화 제의를 다시 한번 일축했습니다. 용감무쌍한 척 하다가는 어떤 화를 자초하게 될지 생각해보라고 경고한 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을 겨냥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부부장 담화에선 특히 미국에 대한 불만이 줄을 이뤘습니다.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동을 중지하라며 미국 주도의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소집에 대한 강한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김 부부장 담화는 오는 22일 한미가 미국에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시행하고 다음 달 중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치르기로 한 데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훈련에 맞대응해 본격적으로 도발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만큼 향후 한미를 향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통과 7차 핵실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을 향해서는 그간 했던 일종의 회색지대 형태의 제한된 도발의 가능성도 여전히. 김여정 부부장의 막말 섞인 담화에 우리 정부도 강도 높은 비판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일부는 현 정세 악화의 책임은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우리와 미국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도발과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최근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심각한 식량난 속에서도 북한이 계속 도발한다면 고립만 더 심화할 뿐이라고 압박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국제사회와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EU 대외관계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모든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일 대우 유지에 힘을 쏟는 가운데 여야는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를 하더라도 부결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일부 비명계의 거듭된 불체포 특권 포기 요구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한다며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선 당론 없이 자율투표로 가더라도 부결될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규탄대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지는 단합된 힘은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셈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28명 이상이 이탈할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한 비명계 의원도 YTN과 통화에서 당대표 체포를 위해 공개적인 조직화는 어렵다며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먼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선 홍위병, 총선 심판을 언급하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토착 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주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재청구될 경우에 대비해 3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현안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일이 가까워질수록 여야 신경전은 더 거칠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의 기대와 예상처럼 당내 단일 대우가 유지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번 주 다시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김성태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대질 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양측의 신경전이 벌써 거셉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쌍방울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난 15일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와 쌍방울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자체를 몰랐다며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완전히 별개였다고 주장합니다. 김성태 쌍방울이 안부수를 통해서 북한 쪽 사람들 소개받고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한에 송금한 것이다. 근데 그 북한 송금 과정에 관여를 하거나 그거에서 아는 바가 없다. 앞선 조사에선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관계자 4명의 대질도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부인하자 김 전 회장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사가 끝난 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조사 방식과 태도를 비판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혐의에 들어간다고 해놓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하고 대질 신문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과 대질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데도 전혀 제지하지 않은 점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면서 대질 신문 등 조사 방식도 양측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오는 22일 다시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날 김 전 회장과의 2차 대질이 진행될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번과 달리 1대1로 마주 앉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거듭된 조사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지, 또 검찰이 진술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물증까지 제시할 수 있을지가 남은 수사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양강주자인 김기현 후보가 어제 안전정책 대개조를 안철수 후보는 당원이 비례대표 의원을 공천하도록 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도 계속됐는데 오늘 예정된 2차 TV토론회에서는 비방전이 잦아들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주말 당대표가 되면 정부와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기상청을 찾았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이후 높아진 안전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와 함께 안전정책 대개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 안전 시스템을 대개조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무엇보다도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경각심도 일으키고 사전 대비도 해야 되겠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책임 당원들에게 직접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정하고 부적절한 후보는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민주당 강성 의원들을 겨냥한 수도권 저격 공천도 하겠다며 당심에 호소했습니다. 당원이 실질적인 당의 주인이 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당원의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강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서로를 향해 투기 의혹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민주당 DNA가 남아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하루 전 대구에서 당원 모임을 가진 데 이어 전통적 지지층이 있는 경북 곳곳을 시외버스로 누비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과거의 구태, 어떤 개파 정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새기고. 제각각 방법으로 지지층 끌어안기에 나선 후보들은 오늘 두 번째 TV토론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선관위 경고에도 상대를 향한 수위 높은 비방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토론에선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전직 장관들과 교수들 그리고 스포츠 기자에게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돌린 골프채 판매 대행 업체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10여 명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이 됐는데 해당 업체는 오해가 있었다면서 경찰에 충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십 년간 일본 유명 골프채를 수입해 판매해온 국내 판매 대행 업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들에게 골프채 풀세트를 하나씩 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골프채를 돌린 대상에는 전직 장관 출신 여러 명과 대학 교수들은 물론 골프 담당 기자, 그리고 법 위반 대상자는 아니지만 연예인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들은 물론 이를 제공한 업체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직 장관들의 경우 골프채를 받을 당시에는 현직 장관 신분이 아니었지만 다른 곳에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를 제공한 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업체의 골프채는 시중에서 100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 사이에서 주로 팔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재 전직 장관들과 교수, 골프 담당 기자, 그리고 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업체 측은 YTN 취재진에게 조사가 진행 중인 건 맞지만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컨설팅과 강의를 해준 교수들에게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했고 스포츠 기자에게는 체험을 위해 골프채를 빌려주고 돌려받았지만 전산 처리에 실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전직 장관에 대해서는 당시 근무하고 있던 조직이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업체는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경찰에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소환 조사를 마친 경찰은 골프채를 받은 대상자가 더 있는지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초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부처 종합 보고를 받습니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현안과 원인,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이 종합적으로 보고될 것이라면서 이번 보고에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측의 불법 하도급 문제나 임금 체불도 다루느냐는 질문에 이번 보고는 기본적으로 노조의 불법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와 함께 이번 주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 회계장부 공개와 관련한 보고도 별도로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승용차는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의 변화가 대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덩치가 큰 화물차는 전기로는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수소를 연료로 써야 하는데 기체를 쓸지 액체를 쓸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심지어 묵직한 픽업 트럭도 내년엔 전기차로 출시됩니다. Business efficiency, brand strategy, EV expansion, and customer experience. And you see some of these elements today. 화물차도 내연기관 탈출이란 흐름은 거스를 수 없지만 체급에 따라 전기차 혹은 수소차로 갈 길이 나뉠 전망입니다. 지금 보시는 준중형 트럭의 전기자동차 버전이 현재 개발 중인데 1년 반 뒤쯤에 공개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 수소 내연기관 트럭도 현재 개발 중인데 1년 반 뒤쯤에 시제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중형 이상 트럭은 무거운 차체에다 이에 비례해서 커져야 하는 배터리 탓에 전기차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수소차, 특히 수소연료 전기차보다 힘이 좋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수소연료 내연기관 화물차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FCEV 수소연료 전기차는 좀 이슈가 있어 보여서 저희는 그거 이전에 아시는 것처럼 H2ICE 그러니까 수소 내연기관을 국책기관 그리고 대학 기타 다른 협력업체들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소를 액체로 쓰느냐 기체로 쓰느냐입니다. 수소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영하 253도 미만 극저온 상태로 냉각해 액화 수소로 저장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 4만 톤 규모의 액화 수소 플랜트를 내년에 구축하겠다는 방향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술 미비와 비용 문제로 아직 액화 수소는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업들은 일단 부담이 덜한 기체 수소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는 잠재적 불안 요소입니다. 수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방향 설정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돈이 아닌 씨앗을 믿고 맡기는 은행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식물의 멸종을 막고 이른바 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요. 전북 전주에 있는 종자은행인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모처럼 취재진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동화 속 비밀 공간처럼 지상에 떡하니 솟아있는 문 하나. 출입구를 지나 지하 120m까지 내려가면 세계 각국에서 온 종자 약 120만 개가 보관돼 있습니다. 1년에 딱 3번만 개방되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제도의 국제 종자 저장고입니다. 사시사철 영하 18도를 유지해 전기 공급이 끊겨도 일정 기간 종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지어졌습니다. So it's quite important to have a safety duplicate. Just in case something happened, because these seeds are unique. All the seeds in the seed vault, they are unique seeds. 이처럼 삼엄한 경비를 자랑하는 현대판 노화의 방주 종자은행은 국내에도 있습니다. 보안 서약서를 쓰고 문 여러 개를 통과하자 종자 약 20만 개를 보존 중인 국가보안시설의 내부가 나타납니다. 네, 겉보기엔 조금 큰 창고 같지만 벽과 바닥이 3중 5중으로 된 요새입니다. 리히터 규모 7.0의 강진이나 폭격에도 끄떡 없다고 합니다. 짧게는 30년에서 길게는 영원히도 보관할 수 있게 영상 4도에서 영하 196도까지
보존 환경을 각각의 목적에 맞춰 운영합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1곳, 국내 3곳, 총 4곳의 토종 종자를 보존해 일부는 연구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난이나 전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식량 안보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종자 주권을 지키는 겁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의 국가 간의 이동은 많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토종 자원들을 잘 지켜내고 하는 것들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몽골 등 10개국에서 기탁한 해외 종자를 보존하는 등 세계 5위 수준의 종자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은 4만 6천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2주간에 걸친 수색과 구조 작업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마무리가 됐고 이제 생존자에 대한 구호 활동 위주로 전환됩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강진 발생 14일째 현장 수색과 구조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6일 새벽과 낮 시간 두 차례의 강진이 남동부를 강타한 지 약 2주일 만입니다. 튀르키예에서만 희생자가 4만 명이 넘고 장기간 내전으로 통계가 잘 안 잡히는 시리아의 사망자도 최소 5,800명에 이릅니다. 튀르키예 당국에 따르면 첫 지진 이후 5,70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군과 경찰 등 총 18만여 명이 현장에서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였고 한국을 비롯해 80개국에서 11,500명의 구조대를 파견했습니다. 필사적인 구조 속에 잔해더미 속에서 10여일을 버틴 생존자들의 기적적인 생還소식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조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진 상황에서 당국은 이제 생존자를 지원하는 데 주력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진 피해가 컸던 지역에는 대규모 이재민촌이 들어섰습니다. Çadır kentlere sığındık. Burada farklı insanlarla yaşamak zorundayız bir süre. Ama şehrini terk eden insanlar var. İsterim ki kimse gitmesin. Bir evde 5 kişi yaşarken 5.000 kişi olmak biraz sıkıntılıdır. Lavabosudur, yemek sırasıdır olabilir. Onu da idare edecek. Allah bundan sonra bize göstermesin yavrum. 옥타이 튀르키예 부통령은 피해 지역 건물 10만여 채가 무너졌거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찾기 위해 또는 여진에 대한 공포로 버려진 집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재민들은 고통과 두려움을 함께 견디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사실상 생존자 구조 작업이 종료된 튀르키예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진으로 숨진 어린이들에겐 마지막 선물이 전달됐는데 생존자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건물 잔해물 곳곳에 빨간 풍선이 꽃처럼 피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갈 것 같습니다. Bu etkinliğin amacı çocuklara son hediyem olmasını istedim. Bu Hatay'da hala hayatta olan çocuklara hediye dağıtıyoruz. 이번 지진으로 숨진 어린이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풍선에는 살아남은 어른들의 미안함과 애틋함이 채워져 있습니다. Ama bu meleklerimize de son görevimizi yapmak istedik ve onları anmak için böyle bir balon etkinliği yaptık. Her bir balonu bağladığımız zaman inanın kalbim o kadar acıyor. 튀르키예 하타이주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Bir ay yetseydi yani hiçbir insanlar tamam ölmüş olabilirler, şey yapmış olabilirler. Hiçbir cesetlerine yetişirlerdi bir mezar yerleri belli olurdu yani. 지진이 강타한 지난 6일 새벽 도시는 순식간에 폐허가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지만 일단 살아남은 사람끼리 의지하고 있습니다.
ve birlikte iyileşeceğiz demek istiyorum. Çünkü insanın tek başına iyileşmesinin pek de mümkün olmadığını düşünüyorum. Tek başına tedavi olmak çok zor. O yüzden birimiz diğerimizin elinden tuttuğu sürece bu bağın sökülmeyeceğine ve çözülmeyeceğine inanıyorum. 국제구조팀들은 구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속속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조팀도 현지 시간 18일 감사의 박수를 받으며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같은 날 프랑스와 인도, 타이완의 구조팀도 자국으로 복귀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낮고요. 찬바람에 체감상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합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상 2도까지 오른데 그치게 했고요.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날이 더 추워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황사는 북한을 지나서 동해상으로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려했던 황사 걱정 없이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다만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 춘천은 영하 5.2도로 어제 아침보다 2에서 8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상 2도, 대전 5도, 대구 7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추위가 풀리고 다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한 주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상과 또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오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을 악용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 압박했고,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이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숫자의 힘으로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서 만약에 영장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입니다. 토착 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 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있는 겁니다. 규탄 대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지는 단합된 힘은 드러나 있다고. 샘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배임 혐의의 주된 동기가 정치적 이득이라고 명시됐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직접 뒷돈이 흘러간 정황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건데 향후 검찰 수사도 이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대장동 사건 배임액은 4,895억 원입니다. 택지 개발 수익과 아파트 분양 수익을 합한 9,600억 원 가운데 공사가 적정이익 70%인 6,725억 원을 챙겼어야 하지만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받아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는 계산입니다.
반면 이 대표는 배임 혐의 자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공공환수액이 1,822억 원 우선 배당에 더해 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 원과 서판교터널 공사비 등 민간 부담분을 합하면 5,503억 원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앞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된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임 혐의 입증의 핵심인 고의성을 놓고도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입장차는 뚜렷합니다. 검찰은 성남시장 재선과 이를 위한 공약 달성 등 이 대표의 정치적 이득이 민간업자와 유착한 배임의 동기라고 영장 청구서에 명시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수사를 통해 자신에게 흘러들어간 개발 이익이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반박 논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단 한 점의 부정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 서면과 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 5개월간이나 이어온 대대적인 수사의 중간 결과임에도 제기됐던 의혹을 해소하기엔 선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히 이 대표 측근들이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받았다던 뒷돈과 개발 이익의 최종 종착지가 이 대표인지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 원 약정 의혹이 대표적으로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의 공소장엔 범죄 사실로 적혔지만 이 대표 영장 청구서엔 담기지 않았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받아 챙겼다던 대선 경선 자금 8억 4천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검찰은 재구속 후 처음으로 김만배 씨를 구치소에서 불러와 조사하며 김 씨의 닫힌 입을 여는 데 주력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배임 혐의의 고의성이나 범행 동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검찰 수사는 이 대표가 챙긴 경제적 이득을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전직 장관과 교수, 스포츠 기자에게 고가의 골프채를 돌린 골프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들에게 골프채 세트를 돌린 혐의로 골프채 판매 대행업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전직 장관 출신 공직자와 대학 교수, 골프 담당 기자 등에게 자신들이 판매하는 골프채 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업체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업체 담당자와 골프채를 받은 이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1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제출한 해명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제기되고 있는 풍력 발전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권고입니다. 이 풍력 발전기에서 일정하게 내뿜는 100Hz 이하의 저주파 소음 때문에 정부는 주거 지역과 1.5km 떨어진 곳에 발전기 설치를 권고했지만 강제력이 없는 탓에 피해는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무안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거대한 풍력 발전기입니다. 정식 가동을 앞두고 있는 이 풍력 발전기. 그런데 이 마을과 가까워도 너무나 가깝습니다. 마을에 들어선 풍력 발전기 4대. 가까운 것은 민가와 직선거리로 300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시험 가동 중이지만 주민들은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소리가 밤에도 바람 불 때는 지붕 옥에서 막 메떡이 돌아간 거, 비행기가. 비행기가? 비행기가 돌아간 것 같더라니까. 양식장을 운영하는 한 주민도 바로 옆에 들어선 풍력 발전기 탓에 밤잠을 설칩니다. 풍속이 한 6에서 8 정도 될 때 그때 와보시면 사람이 서 있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왱왱 막 들어가요. 공사 전부터 수도 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주민 설명이나 동의서나 아무것도 받지 않고 모항군에서는 무조건 허가를 내줬어요. 여기 200m 거리도 안 되는 데다가 이렇게 씌워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환경부는 지난 2016년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 최대한 떨어져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남 영광 또 다른 마을도 같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풍력발전기 수십 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소음에 주민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아따 약들 다 먹는다는 게 저 소리 들어가니까 저 소리가 얼마나 안 되나 못 자. 신경 예민해갖고. 참다 못한 주민 163명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불과 300에서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풍력발전기에서 소음 피해 한계치인 45dB를 2배 가까이 초과한 80dB이 측정됐습니다. 조정위는 이를 토대로 주민들에게 1억 3,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가 인정된 첫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배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보상이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요. 그리고 그것을 막거나 하면은 소송을 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있는 자들의 행포고 권력자들의 행포입니다. 강제력 없는 권고사항으로 이격거리를 명시한 환경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소음 속에 고통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입니다. 우리가 곧 죽어버리겠지만 이제 애기들이 여기 살러 올 텐데 깜깜합니다. YTN 홍석입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베이비박스. 이 가운데 국내 1호 베이비박스에 올해 들어서만 아기 12명이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상당수가 출생신고조차 될 수 없는 상황이라 양부모를 만나는 일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갓난아기 2명을 한꺼번에 돌보는 봉사자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모두 지난달 태어나 부모의 보살핌이 한창 필요한 신생아들입니다.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교회 옆 이른바 베이비박스를 통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곳에 위탁된 아기가 올해 들어서만 12명입니다. 담요가 마련된 70cm 폭의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데요. 문을 열면 안쪽에서 자동으로 소리가 울려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곧바로 나와 아이를 두고 가는 일을 상담하면 19은 경제적인 상황 탓에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자신의 출산 기록을 남기는 걸 꺼리는 10대와 20대 미혼모들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자립 준비들이 거의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준비 안 된 엄마들은 이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입양특례법은 이렇게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아이들이 입양 절차를 밟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 106명 가운데 65명은 끝내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새로운 부모를 찾는 대신 보육원 등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친모의 신상정보를 가리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서 미혼모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출생신고 기준을 완화하면 양육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아유기를 오히려 부추긴다는 비판이 베이비박스에도 쏟아지는데 운영하는 단체 측은 태어난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살 수 있구나 하는 것, 이게 이제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존재는 해요. 이렇게 법제도 행정 복지가 잘 되면 안 들어오겠죠. 전문가들은 친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없는 경우 아이가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새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출생신고가 입양의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게 어린 생명을 더 보호할 수 있는 길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 시각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는 24일로 꼭 1년이 됩니다. 전쟁을 피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우크라이나 피난민들도 기약 없이 타지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물론 생계 고민까지 겹치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10월 한국으로 피난온 우크라이나인 김잔나 씨. 그간 8살 아들과 고시원에 머물다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지금의 거처를 구했습니다. 타지 생활 넉 달째, 고향과 남편을 향한 그리움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Он из-за того, что военно обязанный, его не выпускают за границы, потому что он должен служить. Я за мужем сильно скучаю, и сын тоже скучает, поскольку не видел его 3 месяца. 빠듯한 생계도 고민입니다. 뱃속에 아이까지 품고 피란길에 오른 만큼 다른 이들처럼 생계전선에 뛰어들기도 어렵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자선단체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언제까지고 그럴 수도 없는 노릇. 당장 할 수 있는 건 매일 한국어 수업에 집중하며 장기 체류를 준비하는 일뿐입니다. Ну, если бы вот это не проблема в финансах, я себя чувствую здесь очень комфортно. 비슷한 시기 고려인 남편과 함께 입국한 우크라이나인 율리아 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청각장애인인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긴 해도 두 사람 생활비를 대기엔 역부족입니다. Такая проблема у всех беженцев с Украины. То есть у всех, у кого F1, они не могут работать, а приехали очень много с детками. Двое деток, один ребенок, и денег не хватает на одной зарплаты мужа на всю семью. 전쟁이 도통 끝날 기미가 없다 보니 고향에서 암투병 중인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Мы когда с последней съемной квартиры переехали к родителям перед отъездом, я хоть спокойно была, что если нас накроют, то мы все вместе, если что, будем. 국내 체류 기간이 길어지며 고민은 쌓여가는데 기댈 곳은 민간 자선단체들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지역 주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하나라도 되어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끓는 그리움에 생계 걱정까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은 막막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첫 번째 봄을 맞게 됐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주요 산업을 겨냥한 수출 통제와 제재를 추가 부과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방위 산업과 에너지, 금융기관, 주요 인사 등을 겨냥한 새 조치를 내놓을 계획인데요. 미국은 또 동맹국과 함께 러시아의 제재 우회와 제3국의 러시아 지원을 차단하는 데 노력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 EU도 내주 신규 러시아 제재를 의결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1억 달러, 약 1,3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무부는 현지 시간 19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튀르키예 방문에 맞춰서 이 같은 추가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미국은 앞서 발표한 8,500만 달러까지 총 1억 8,500만 달러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진 피해 지역 인근 아다나 인질릭 공군 기지를 방문해 이곳에 파견된 미국 구호대를 격려하고 구호 활동을 점검했습니다. 미얀마 군사 정권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가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3,000명을 넘었습니다.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인권단체인 정치범 지원협회는 지난 17일 3,000번째 희생자가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3,000번째 사망자는 사가인 지역의 70세 여성으로 100여 명의 군인이 마을에 불을 질렀을 때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정치범 지원협회는 올해 들어서만 민간인 118명이 희생된 거로 파악했으며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프랑스 여론연구소는 현지 시간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프랑스인 32%만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한 달 전 여론조사 때보다 2%포인트 낮은 것으로 프랑스의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직전인 2020년 2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한 마크롱 대통령은 42개에 달하는 연금 제도를 단일화하려는 개혁을 추진하다가 2019년 12월 총파업에 불을 지폈습니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리튬 업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테슬라가 캐나다의 리튬 업체 시그마 리튬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시그마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꼽히는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현재 브라질에서 4월 가동을 목표로 그로타 도 시릴로로 알려진 대규모 리튬 광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 뉴스였습니다. 방학 때 학교 도서관은 자주 문을 닫기도 하고 또 들어가 보면 책이 아무렇게나 꽂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서가 방학 중에 며칠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학교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뱀에 대한 책을 찾는 아이에게 한 사서는 뱀 사육책을, 한 사서는 뱀 가죽공예책을, 한 사서는 뱀을 주제로 한 문학책을 권합니다. 미국 도서관 사서들이 한 아이의 성장을 돕고 성인이 된 아이가 결국 사서가 돼 도서관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의 그림책입니다. 장기라고 생각하고 사서는 이 공간을 알뜰히 운영하면서 정말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유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서 권수로나 사서 숫자로나 모든 것이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7년 차 학교 도서관 사서인 박시연 씨. 새 학기를 맞아 버릴 책이 이만큼 쌓였습니다. 장서 정리와 도서 폐기, 독서 동아리 운영까지 홀로 맡고 있지만 박봉도 잊을 만큼 보람을 느낍니다. 10년은 거의 열정페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사비로 연수를 받고 방학 중에 그리고 그 연수 받은 걸 가지고 와서 학생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품도 심지어 제 사비로. 이 도서관의 왕. 만약에 사서 선생님이 없다면? 망할 것 같아요. 학교 도서관이. 하지만 사서나 사서 교사가 없는 학교 도서관이 더 많습니다. 예산 문제로 자원봉사자를 두거나 비워두는 겁니다. 서울과 대구, 강원 지역은 방학 중에 사서의 근무 일수를 제한하고 전남은 순회사서 29명이 학교 482곳을 맡고 있습니다. 한 명당 16곳 꼴입니다. 사서가 근무를 하는데 도서관에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서는 교무실 가서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마음이 엄청나게 자괴감이 옵니다. 도서관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우리의 열정이 다 무엇인가라는. 도서관의 3요소, 공간과 책, 사람. 해마다 학교 기본 운영비 3%를 책 사는 데 쓰고 있지만 사람에게는 권한도, 시간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사정으로 학생들의 책 읽을 권리를 저해하는 건 아닌지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낮은데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상 2도까지 오른 데 그치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무르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은 날이 더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황사는 북한을 지나 빠르게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지 걱정 없이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오늘도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이어지겠고 또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도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안가와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1.1도, 춘천은 영하 5.2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많게는 8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영상 2도, 대전 5도, 대구는 7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추위가 풀리고 다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다시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